의학과 과학을 취재하고 있는 김연희 기자. 네, 문송문송 울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취재를 좀 했다고 해서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WHO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그러니까 2월 11일 날 네, 언론 이것도 꽤 브리핑에서 됐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를 막을 첫 번째 백신이 18개월 이내에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데 제가 취재한 결과로 놓고 보고 전문가들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 백신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확산세가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불을 끄기는 어려운 게 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백신 개발 과정과 비교해 보면은 28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얼마 정도 걸리길래 그게 짧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빨라도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 성공했을 때 얘기고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리시는 감염병 중에 에이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즈가 인간 세상에 이제 전파돼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거든요. 거의 4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에이즈 백신은 개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 자체도 사실 간단치 않은 그 과정인데 또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 기간 자체도 사실 단시간에 되는 일은 아닌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미리 맞아서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고 치료되는 환자들한테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투여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WHO 지금 사무총장이 어쨌든 한 18개월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이 1년 6개월이 정말 기간을 단축한 거라고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학적으로.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플랫폼 테크놀로지라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백신을 만드는 굉장히 비교적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형태로 백신을 만드는 거는 바이러스를 직접 다루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독성을 약화해서 걔를 몸속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플랫폼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백신 플랫폼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만 새로 넣는 식으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플랫폼이라는 일종의 그릇이 있고 여기에 뭐 지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넣으면은 지카 백신이 되고 코로나19의 유전 물질을 넣으면은 코로나19의 백신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진짜 아주 간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분 중에 국제백신연구소의 송만기 사무차장이라고 국제백신연구소? 네네 있는데 이 국제백신연구소는 국내 기관은 아니고 사실 유엔 산하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예,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유엔 산하 기관의 헤드쿼터로는 국내에 최초로 생긴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7년인가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일 아마 높은 헤드 오피스는 외국 분이고 그중 한국 분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 송만기 사무차장님인데 이분도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 바이러스 연구 중에서도 백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코로나19 취재를 하면서 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확한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분도 사실 송만기 사무차장님도 제가 좀 다른 분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제일 적합한 분이 누굴까요 해서 이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님이랑 카톨릭대 남재환 교수님이라고 이 두 분을 이번에 취재를 했었는데 이 송만기 사무차장님은 지금 WHO랑도 되게 회의가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좀 취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진짜로 얼마 정도나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면? 백신으로서 효능을 가진 또 백신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걸 후보물질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후보 물질. 예. 이게 백신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보통은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한 생명공학 기업에서 이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 후보물질 개발을 42일 만에 완료를 했어요. 물질이 부작용이 없는지, 네. 그리고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후보물질 개발에서도 일단 기간을 많이 단축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후보물질을 가지고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 1차가 4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왜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더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라고 하시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면은 쉽게 DNA를 떠올리잖아요. 네, 우리도 정답 사실 DNA. 그래서 사람의 유전 물질도 DNA고요. 근데 유전 물질 종류 중에 DNA 이외에도 RNA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DNA는 또 같이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용어가 이중 나선 구조 이 얘기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반면에 RNA는 이게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니고 한 가닥으로 된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는 기능이 DNA보다 떨어지고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돌연변이가 잘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까다로운 놈이네요. 코로나19 예, 바이러스. 예.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백신 개발해도 돌연변이가 계속 생기거나 그러면은 쓸모없는 게 될 수 있는 네네, 거 그런 아닌가요? 우려가 확실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위치가 중요한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은 다들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사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기도 예, 이렇게 맞습니다. 튀어나온 맞습니다. 그 사진 예.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 둥근 몸체에 이 왕관 모양의 돌기들이 네. 나 있는데, 이 돌기 부분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아, 그 부르는데요. 튀어나온 그 아마 사진 여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네네네. 거기에 빨갛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온 네. 그거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네네. 불러요? 그 색깔은 이제 뭐 추후에 이제 사람들이 넣은 거긴 한데, 아, 어쨌든 예. 그 모양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포의 문을 여는 자물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사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사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발생을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이 바뀌어버리면은 그때는 미리 만들어 놓은 백신이 소용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이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돌연변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이게 네. 워낙 지금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네. 제가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연구소 사무처장님인가요? 이름이? 아까 그분이 네네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번에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후에 독감처럼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피 세피, 그죠? 그게 번역하면은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인데요.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이라고 혁신연합, 하고 예.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공식 명칭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세피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러나요? 세피? 예. 그러니까 통상 세피라고 부르고 번역을 하면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는 감염병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너무 아는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국가 단위로 대응할 수는 없고 정말 국제적으로 지식을 교류하고 같이 공조하는 게 무엇보다도 되게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백신 취재를 하면서 좀 더 여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게 2017년에 설립이 됐는데 뭐 노르웨이, 일본, 인도, 독일 등 이런 각국 정부에서 돈을 대고 왜 그 빌 게이츠가 그의 부인과 같이 만든 재단 있잖아요. 네, 빌 네, 네. 앤드 멀린다 게이트 재단에서도 기금을 출연해서 정부하고 민간 이렇게 공공 분야를 이렇게 아우르는 일종의 백신 분야의 국제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아마 연구 기관이나 이런 데 돈으로 지원하는 네, 아마 네, 그런 네, 거겠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류의 여러 나라들과 과학자들과 그리고 민간 영역의 이런 재단들이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좀 약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되게 재난이지만 또 이 기회에 우리가 전 지구는 하나다라는 위아더 월드 그런 느낌을 또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싸우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우리들도 약간 힘을 좀 내서 여러분 다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사람들 시사인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